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비트코인이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이 64,000달러 선을 돌파한 뒤에 상승세를 가속하면서 66,000달러 역시도 뚫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주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 줬고요. 덕분에 통상 10월이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는 업토버 기대감도 뒤늦게 탄력받는 모습입니다.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새 전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각종 강의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변동성이 정말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불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 봐야 될까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수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모두 남김없이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요새 장들이 요새 조금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제 저희 팀코수에 종이비행기방에 들어오셔야지 조금 더 수익률을 좋게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저희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컨텐츠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리냐? 네. 일단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에 시황을 남겨드렸던 관점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시황을 남겨드리고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추세 전환 아니면 뭐 이런 방향성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등등을 이제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실시간 브리핑 이외에도 저희 팀코수만의 이제 특별한 매매 기법인 신호등 지표에 이제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 등등이 등장을 할 때마다 이런 네. 시그널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팀코수의 신호등 지표가 도대체 뭘까? 특별하냐? 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직접 매매를 했었던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의 원장 성과를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달엔 총승률 85.71%, 총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였고요. 네.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승률 86.84%, 총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승률 86.49%, 총수익률 200.87%를 기록을 하였고요. 10월 달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이죠. 네. 총수익률 100%, 이제 13연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그다음에 총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8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아직 10월 달은 끝나지는 않았죠. 이제 중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많은 총수익률을 기록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 종이비행기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저희가 남겨드리는 뭐 시그널 아니면은 시황, 실시간 브리핑 등등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익 네.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인증을 남겨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신호등 지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들 모두 들어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러 가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한 상승세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18%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8,856만 2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0.17% 상승하고 있네요. 352만 3천 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플입니다. 0.96% 상승하고 있습니다. 735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랠리, 오늘 아주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5.53% 상승했고요. 10.94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센트, 오랜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19.55% 상승하고 있습니다. 59.13원의 가격입니다. 캐디너 독스월드 12.66% 상승해서 11.3원, 크레딧 코인 10.37%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66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미웨이브 9.47% 상승해서 34.91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6.6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어셈블 AI 어제의 상승분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7.74% 하락해서 50.2원입니다. 비트토렌트 7.69% 하락해서 0.0012원, GTX 4.52% 하락세입니다. 9.445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겐레이어 4.16% 하락해서 4,771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캐디너 독스월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12.56% 상승세입니다. 센트 19.51%, 루미웨이브 9.53%, 델리시움 4.28%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0.06% 하락세, 빅타임 0.54%, 어셈블 AI 7.76%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현재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2016년 그리고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타났던 이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건 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건
암호화폐 시장에는 계속해서 전부 호재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도 조금씩 말을 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이 상승 분위기는 투자자들이 복귀하고 있음을 시사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투심은 천천히 극복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장? 네, 일단 업터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일단 10월 달에는 뭐 기존 16년, 26년, 20년 그다음에 네. 반감기 이후에 한 160일대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하는 이제 시작점이 되었던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구간이 이제 10월 달이고 그다음에 네. 말씀을 하셨었던 이제 미 대선 기간 혹은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되었었고 10월 달에 보통 이제 하락이 안 나왔던 구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큰 상승폭 맞아요. 한 뭐 두 번 정도밖에 10%에서 막 없었죠. 30% 정도 막 큰 상승이 나와 주었던 구간들이 많아요. 음. 일단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라든가 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네. 원래 기존에는 이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한 이제 확률이 아니라 그 네, 지지율이 네, 네, 네. 네, 지지율이 50%보다 조금 자꾸 과반이 정치색 드러내시면 안 많았는데 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정치색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역전을 해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약간 친암호화폐 쪽의 정책을 네. 일단 공약을 많이 걸어주고는 있는데 오늘도 또 냈습니다. 네, 뭐 맞아요. 흑인들을 이제 해줄 거라고, 네. 뭐 존중해줄 거라고. 네네 네. 맞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리스보다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토큰까지도 게 파는 트럼프가 낫다는 거죠. 오늘 이제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토큰 판매까지 한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미국을 이제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맞아요. 하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게 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입장에서는 혹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고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미 대선 이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11월 초까지 얼마 남지 3주밖에 않았기 안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도 네. 상승장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불장이 시작이 되겠고 불장이 시작이 된다라면은 우리는 조금 더 가격이 쌀 때 사야 된다. 아, 근데 오늘 네. 이제 거의 뭐 9천만 원 선까지 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니까 늦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께서 차트 봤었을 때도 네네.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좋은 가격대입니까? 9천만 원을 도달하면은 이제 네. 1억을 할 거고 네. 1억을 도달하면은 이제 1억 1천, 2천, 3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1억 1천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음. 시장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니까 네. 언제 사야지 이제 적당한 가격에 살 수 있나 언제 팔아야 이제 비싼 가격에서 팔 수 있나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비트코인의 일봉 달러 차트 구간이고요.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하락 추세 네.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추세가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일단 큰 추세에서의 상승 추세,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강화된 저점을 높여주는 기울기가 이제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가 네. 강화된 상승 채널 이런 두 가지 형태로 가격이 진행 중인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전고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매물대 구간 이제 크게 본다면은 65.4K 구간에서 66.5K 정도 구간인데 일단 수평 저항선만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제 66.6K 정도 구간 가격대, 66.5K 정도 구간 가격대를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에 이어서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네. 또 다른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약간 큰 폭에서의 쌍봉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혹은 쌍봉 패턴 의심 구간으로서 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쌍봉 패턴이 완성된 모습도 아니고 전고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하락 반전형 현대 패턴이 등장을 해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에는 66.5K 구간 전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하겠고요. 66.5K 구간을 돌파를 실패하고 조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고점 구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 주었었던 구간 64.4K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신 게 중요하겠습니다. 6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물론 리스트 구간 혹은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도 64.4K 구간에서 이제 쌍바닥 패턴 낮은 시간 봉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라든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손절가를 짧게 단기 관점으로서 접근도 가능해요. 6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네. 이 일봉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이쪽 구간 예상 가격대가 지금 보았을 때 68.5K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6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68.5K 구간까지도 올라가 줄 수 있겠고,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을 때 우리는 이 상승 추세, 이 네. 큰 틀에서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는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관점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네. 근데 68.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고 그 이후에 만나는 저항 매물대 구간은 이제 최고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진입을 하고 나서 이 각 저항선들 꼬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70.2K, 72K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 기준 73.8K 구간들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이 강하게 받아준다면은 네. 그쪽 구간에서는 이제 이익 실현을 조금씩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동평균선의 색깔 먼저 설명드리게 된다면은 이제 파란색이 20,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1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일단 주봉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완벽한 정배열 상태예요. 근데 다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약간 시사해주는 형태였었으나 지금은 2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네. 이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를 예측할 수 있는 혹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후행 스팬이라는 상단 지표를 놓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지금 이 후행 스팬 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이 파란 선, 파란 선이 이 해당 위치하고 있는 캔들의 종가보다 올라가게 되면은 네.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바뀌어요. 오. 근데 지금은 이 파란색 선이 가격보다 밑에 있죠. 네. 종가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반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시점의 가격이 언제냐. 일단 이번 주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67.8K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아니면은 가격이 네. 1주, 2주, 3주째에 다다랐을 때 3주째 뒤에 캔들 종가 기준인 63.2K보다 위에 있으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됩니다. 오. 그러면은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됐을 때 혹은 20고가 이동평균선 제일 위쪽 저항 구간이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이에요. 그럼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네. 지금은 모든 이동평균선들의 배열 상태가 정배열이기 때문에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폭발 시작점의 자리로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 보조지표인데 네.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예요. 근데 단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매수 구간에서 계속 고점 구간에서 머물러 있죠. 네. 근데 중기나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상승 기울기로 상반 기울기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 말은 즉슨 이 장기 K선이 이제 막 50선 부근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네. 원래 50선 부근,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등등은 신뢰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얘는 이제 정배열인 상태에서 등장을 해준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네. 조금 신뢰도가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20고가 이동평균선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거나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됐을 때 이 밴드 구간, 고가에서 저가 사이에서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게 되는 형태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았을 때 행스팬이랑 이 고가, 저가는 끄고요. 네. 지금 일봉에서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이 평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추후에 무조건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은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모든 이동평균선 구간들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러면 돌파를 하고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이 네.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22평 그리고 6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네. 20일 이동평균선은 240을 골든크로스하고 올라와 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60 이동평균선도 120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240 이동평균선도 골든크로스하고 올라와 주겠죠.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응축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화, 이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이 된다.
지금은 이제 혼조세, 응축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네. 정배열로 추세가 전환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은 즉슨 추세가 상방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단부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네.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응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일봉의 보조지표도 보면은 네. 일봉도 이제 주봉이랑 약간 틀이 비슷해요. 이 단기 K선, 이 파란색 선 네. 구간은 과매수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중기 장기가 상반기 열기로 올려주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일단 1차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당장 전고점 저항 구간이었던 6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줄 힘이 남아 있고 그 상단부 구간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혹은 그 구간에서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이동평균선의 배열 상태가 전배열로 바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폭발 혹은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어떻게 우리가 흐름을 짚어가야 되는지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또 우리한테 반응을 해주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단기적인 시간봉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인 짧은 시간봉, 우리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짧은 시간봉이면은 이제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1시간봉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아까 일봉에서 보았었던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1시간봉에서도 또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이 저점을 높여주는 폭이 강화된 상승 채널이 작동 가능합니다. 제일 보수적으로 그거 볼게요. 네. 맨 저점 구간의 종가가 아닌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상승 채널을 작동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일단 전고 부근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진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쐐기형 패턴, 네. 상승 쐐기 패턴을 그려주고 하단부 구간 이탈을 하고 지금은 조정이 진행된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면서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옆쪽으로 가격이 흘러가주게 된다면은 네. 흘러갔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패턴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쌍봉, 단기적인 쌍봉 패턴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가격이 옆으로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그 응축한 구간을 상방으로 뚫는지 하방으로 이탈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하겠고요.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6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돌파를 실패를 하고 쌍봉 형태의 이제 하락 반전 패턴을 그려주는지 유무가 중요하겠고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뭐 예상 가격대인 64.7K 구간 부분을 이탈해주는지 아니면 64.4K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수평 지지선 구간을 이탈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다만 옆으로 움직이고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렇게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줘요. 네. 그럼 이쪽 구간은 트랩일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오. 따라서 이쪽 구간에서 이탈을 했을 때에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이탈 유무를 중요하게 체크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저점 가격대가 이제 65.2K 구간이에요. 그럼 65.2K 구간을 이탈해 주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 단기적으로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지 세밀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알트코인 시장 역시도 불장이 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 함께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도미넌스 차트도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래가 이제 4시간봉 차트예요. 이 위쪽에 있는 캔들들이 도미넌스의 이제 가격이고 네. 아래쪽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 도미넌스 차트도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도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의 형태를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중이고 도미넌스의 가격도 상승 중이구나를 이제 왼쪽 표에 대입을 해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중이고요. 도미넌스의 가격도 상승 중일 때에는 네. 이제 알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소폭 상승하거나 이제 하락한다. 소폭 상승 혹은 하락인데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알트코인들 이제 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몇백 개가 있잖아요. 네. 그 말은즉슨 이제 하락 추세가 있을 거고 횡보 추세가 있을 거고 상승 추세가 있을 텐데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고 네.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은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 깔끔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준비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날아오를 수 있을까?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원정대장님과 함께 살펴볼 종목 도그위햇, 솔라나, 리플, BNB, 수익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종목은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현재 0.82% 상승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734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두툼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큰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리플과 SEC 간의 이 법적 분쟁 역시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법원 판결로 인해서 XRP 이 리플 쪽에 손을 들어주는 투자자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 역시도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수 급증으로 인해서 상승세 그래도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1달러 목표 역시도 계속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님께서는 리플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리플이 1달러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 혹은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낮은 시간 봉인 일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상승 추세 중에 이제 단기적인 하락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혹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혹은 네. 채널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아줄 때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현재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는 상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해준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올라가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다만 이제 거래량이 강하지는 않고요. 고점 구간을 이제 한 번에 돌파를 해준 게 아니라 조금씩 갱신을 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는 현재 구간 가격대와 이 다음 저항선, 수평 저항선인 758원 구간까지 이격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은 네.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혹은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690원의 또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해요. 그럼 상승 채널 하단부 혹은 690.5번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네. 반등 패턴, 캔들 패턴 등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보는 것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역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758원 수평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 나와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의 이제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는 이제 12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역배열인 상태로 추세는 이제 하방 쪽으로 굉장히 조금 유리한 형태의 차트예요. 네. 그리고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지금은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지만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고요.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이제 네. 하단부 구간에서 지지 혹은 690원 구간에서의 지지가 나와주더라도 네. 이 내려오는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뭐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런 형태가 나와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조금 애매한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보조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보조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예요.
단기, 중기 상승 기울기 유지 중이고요. 네. 장기 K선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나 이 역배열인 상황에서 저점 구간 골든 크로스는 약간 네.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쪽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에 실패를 하면은 네. 역배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저점 구간을 진입을 해주고요. 네. 그럼 저점 구간에서 저점을 낮춰주면은 이제 페일러, 이게 하락 폭발 네. 형태가 지속이 돼요. 따라서 역배열에서 저점 신호는 신뢰도가 낮고 정배열에서 고점 신호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배열에서 저점 신호,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역배열에서 고점 신호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역배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근데 하지만 이제 현재 지금 저점 신호가 이제 유효하게 작용을 했어요. 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나서 현재 리플의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도 모두 응축 중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은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매수를 해라 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리플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갈게요. 솔라나 0.63%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9,1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솔라나에 다시 상승 랠리가 재개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솔라나 시장 심리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긍정적인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센티먼트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금길이 열릴지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솔라나가 이제 금길이 열릴지 꽃길을 네. 한번 지나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최고점 갱신을 실패했었던 이제 24년 3월부터 기준으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단기 네.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고요. 네. 어제자 기준으로 이 삼각 수렴 상단부를 돌파 마감을 성공을 했고 오늘자 캔들 패턴 기준으로는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 주었어요. 그럼 제가 이런 응축 구간 같은 경우에는 네. 응축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부를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줄 때 매수 관점으로 삼아라. 네. 그러면 이제 트립 부분을 어느 정도 걸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일단 오늘자 캔들 패턴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 그러면 지금 매수 타점 자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응축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제 중요한 거 제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었죠. 이 전고 구간 전고 구간도 돌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이격도가 멀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수렴 패턴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얘 전고 구간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돌파를 하고 가격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네. 이렇게 되면 전고가 여기니까 여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하고 돌파를 했어요. 네. 돌파를 하고 이 전고 부분을 돌파를 실패를 하면은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로 다시 응축이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구간을 전고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수렴 패턴 돌파는 진짜 돌파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발전을 하면은 네. 이 전고 구간과 돌파를 한 시점, 돌파 리테스트 나와주었던 시점이 이제 가격의 이격도가 멀다. 여기서 이 사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한 뭐 3에서 5%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진입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 수렴의 상단부랑 지금 솔라나 전고 기준 매물대 구간 가격대 이격도가 크지가 않아요. 따라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더라도 네. 이 정 매물대 구간인 21만 1,800원 구간을 돌파를 한 이후에 매수를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말은 즉슨
가격이 성공적으로 추후에 돌파를 해주게 되고 돌파를 해줄 때 거래랑 아니면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매수 관점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네. 돌파 성공하고 추가적인 가격이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23만 1,600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수평 저항선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산정을 하고 진입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작도적 관점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전 방송에서 시청하셨던 분들라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말씀드렸었던 21만 1,800원 구간 수평 저항선 구간에 240 이동 평균선이 존재를 한다. 따라서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을 제외한 역별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나와주려면은 240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다만 241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상태가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고 지지가 나와줄 확률이 리테스트가 나와줄 확률이 조금 높겠구나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만 1,800원 구간 돌파 그리고 241 이동 평균선 구간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솔라나 보조지표의 상태가 상승 쪽으로 유리한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 수렴 상단 돌파가 진짜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물대 구간 손절 기준을 조금 짧게 21만 1,800원 구간 돌파했으니까 뭐 20만 9천원 정도 구간에다가 손절 구간을 짧게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하면은 손익비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도그 위햇 되겠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가끔 예상치 못했던 코인이 강력하게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2023년 12월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그 위햇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위치를 좀 굳건히 굳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밈코인이고요. 이 모자를 쓴 강아지 시바견의 이미지를 마스코트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이 밈코인의 특성을 좀 따르면서도 솔라나 생태계 안에서는 또 특별한 이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개발자의 즉 강아지 사진으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도그 위에서 차트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도그 위의 차트 이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그 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원화 거래소에는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달러 차트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네. 작도적 관점부터 살펴보았을 때 지금은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전국 구간인 달러 기준으로 2.9불 정도 구간을 어제차 캔들 패턴이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네. 오늘차 캔들 패턴도 이제 음봉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은 2.9불 혹은 어제 꼬리를 달고 빠져주었었던 2.99불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2.99불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과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과 이격도가 또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느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하느냐, 그 돌파 시점에 따라서 이격도 차이가 벌어지겠지만은 네. 그럼 그 구간에서 돌파를 해준 시점이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뭐 2주 뒤,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럼 돌파 시점에서 손익비 구간을 따져보았을 때 괜찮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격도가 멀지 않은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 상승세는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이후에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으로 홀딩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 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60 이동 평균선이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120 이동 평균선 구간을 골든크로스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전별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일 이동 평균선의 길이가 상반 기울기로 강하고 20일 이동 평균선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죠. 네. 그럼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보조지표 상태를 보았을 때 지금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매수 구간 혹은 과매수 구간 근처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상으로 보았을 때 이쪽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이제 데드크로스 이제 줄여서 대대대 상태가 나와요. 네. 그럼 정별이라고는 하지만 이 대대대 상은 이제 강한 하락 시그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쐐기형 네. 패턴을 현재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상승 채널 상단부 혹은 2.9불, 2.99불에 위치하고 있는 수평전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손익비가 좋다면은 단기간전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가격이 네. 떨어지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인 이 도그 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솔라나 대항마라고 요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수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먼저 볼게요. 수위는 0.85%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01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전문가님이랑 이제 최근에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뭐 잡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는 킬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 킬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수위가 새로 급부상한 솔라나의 킬러로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수위인데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2023년 5월에 메인넷을 출시한 수위,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게 수위 네.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네. 이 라이벌을 네. 조금 설정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기 합법 국가라서 그런지 킬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고 네. 이제 이더리움을 잡는 네. 그 다음에 솔라나를 잡는 이게 굉장히 목이 사슬입니다. 아주. 네 코인들이 좀 재밌지 않나 이런 이름 붙이는 게 네. 일단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는 원화 차트 기준으로 이제 최고점 갱신 네. 실패를 해줬어요. 최고점 구간이 이제 조금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3,223원 정도 구간인데 네. 이틀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실패해준 형태이고요. 네.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이 큰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인 네. 뭐 빠른 시일 내로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3,800불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이후에 도달한다. 10월 21일 이후에 도달한다라고 한다면은 4,000원대 선인데 그럼 네. 이 4,000원대 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신고점 갱신은 최고점을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최고점 갱신에 성공을 해준다면은 이제 강한 매도세가 등장을 해주느냐 아니면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느냐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겠고 네. 혹은 이런 작도적 관점에서의 저항 구간들을 터치를 해주었을 때 저항을 받아준다면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상승 폭발이 나와준 형태인데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따라서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 수익 보조지표 상태를 보았을 때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매수 구간에서 고점 갱신, 즉 페일러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 보았을 때 네. 단기, 중기 모두 과매수 구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페일러 고점 갱신 중이기 때문에 장기 K선을 봐야 되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호등 지표를 보았을 때 네. 지금 초록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짝 캔들 패턴에서 이 다이아몬드 신호, 하락 다이버 신호가 마감이 되는 형태예요. 따라서 이 21일 이동평균선 혹은 20밴드 구간까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수익까지 깔끔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차트를 쭉 보시면서 가장 올라갈 확률이 높은 보석 같은 코인 하나를 딱 선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로
BNB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볼게요. 0.95% 상승하고 있네요. 79만 4,50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BNB 코인은 이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발행한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2017년 바이낸스에서 처음 출시가 됐고요. 바이낸스 생태계 내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할인도 되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주기도 하고 토큰 판매도 하고 다양하게 서비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BNB. 네.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간 BNB 보면은 이제 밥한바가 생각이 좀 나는데. 네. 왜죠? 네. 이런 개그 좋아하시나 봐요. 안 웃고 있는데 뭘 좋아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단 BNB 같은 경우 큰 추세 상승,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제일 보수적인 이런 뭐 하락 추세를 긋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지금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속에서 이렇게 또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럼 단기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이었는데 지금은 수렴의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고 있는 형태죠. 네. 근데 굉장히 깔끔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파동적으로 보았을 때 79만 4,500원 선인 이 수평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적어도 이 전고 기준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 BNB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 상태를 보게 된다면은 네. 약간 비트코인이랑 비슷해요. 지금 열심히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길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길을 모아주고 있는데 24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태 상반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상반기울기인 240일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준 모습이에요. 그 말은 즉슨 현재 단기 삼각 수렴 구간도 상단부를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준 형태였기 때문에 이 79만 5,500원 선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될 때 거래량 혹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전고 기준까지 이 꼬리 기준 매물대 구간까지 1차 목표가를 선정을 하고 네.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이 BNB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일봉에서의 보조지표 상태도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네. 이 단기 K선을 제외한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 K선 같은 경우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정리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BNB 가지고 오신 이유 말고도 오늘 우리 코인 탐험했던 종목들 마지막 정리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요. 네. 이제 도구의 수입 BN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부로 굉장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가 약간 아쉬운데 약간 보물상자로 표현을 할까 했는데 아직 네. 저항선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준 시점은 아니어가지고 이제 리플과 같이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자로 우리가 함께 떠났던 코인 탐험 정리까지 깔끔히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정신없이 탐험을 떠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리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인 원정대 팀코수의 종이 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코인 원정. 원장. 네.